이날 녹화장의 공기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밀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스타 한 명이 출연한다는 소문 이상의 마치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듯한 장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허설 직후 제작진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김태연은 이제 막 13세가 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을 관통한 듯한 깊은 감정선을 뽑아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가 봐왔던 노래 잘하는 아이 수준의 트로트 신동 프레임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심사위원석뿐만 아니라 방송국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던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듣는 이의 영혼을 건드리는 서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연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한국 성인가요계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요왕 3 제작진은 김태연의 출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공들여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특집 방송의 캐스팅 기간을 서너 배 이상 상회하는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제작진이 이토록 집요하게 그녀를 원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트로트 시장은 비슷한 포맷과 인물들의 반복으로 인해 심각한 시청률 정체기에 빠져 있었으며 이를 타개할 유일한 치트키이자 구원투수가 바로 김태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송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의 주시청층 이탈률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제작진은 단순한 화제성 인물이 아닌 전 세대를 다시 TV 앞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압도적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해 아이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전달하는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협상 단계에서 김태연 측은 학업과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수차례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나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매주 김태연의 연습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고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연 섭외를 넘어선 일종의 파트너십 제안에 가까웠습니다. 제작진은 그녀의 학업 스케줄은 물론 성장기 아티스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심야 녹화 배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담 상담서 비치,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연출에 대한 전권까지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삼고초려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무대 연출에 있어서는 김태연이 직접 곡의 해석과 무대 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 편곡팀과 연출진을 그녀의 의견에 맞게 재편성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긴 협상 과정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방송사가 한 명의 아티스트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은 연예계에서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와 예술적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출연료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관행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방송가에 따르면 김태연의 이번 단 1회 출연을 위해 책정된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이는 중견급 톱가수나 웬만한 A급 아이돌 그룹의 출연료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금액은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는 김태연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강력한 아티스트 IP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김태연의 파급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연 확정 소식이 공시되자마자 제작 관련사의 주가가 긍정적인 반등세를 보였고 본 방송의 중간 광고 단가는 평소 대비 20에서 30% 프리미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광고기 관계자는 김태연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브랜드 신뢰도를 단숨에 높일 수 있는 독보적인 모델이라며 그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태연 측이 이거에게 숫자를 협상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태연의 매니지먼트 팀은 숫자보다는 음악적 정통성과 이미지 훼손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김태연 측은 아이의 목소리가 상업적인 서바이벌의 도구로 소비되거나 감정적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명확한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연예계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성숙한 태도로 오히려 프로그램의 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사례가 아티스트의 IP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광고 및 유통시장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정착된 것입니다. 김태현은 이번 출연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1인 기업이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번 출연이 방송계에 준 가장 큰 충격은 단순히 시청률이나 출연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태현 측이 관철시킨 3대 계약 원칙입니다. 이는 그간 방송사가 출연자, 특히 아동 아티스트 위에 군림해왔던 수직적 관행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혁명적인 내용이자 향후 엔터테인먼트 법률의 이정표가 될 사건입니다. 전통적인 경연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생존과 탈락이라는 잔인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김태현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13세라는 민감한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실패의 공포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를 시청률을 위한 소모품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제작진은 김태현을 위해 특별 초청 아티스트라는 형식을 빌려 경쟁이 아닌 헌사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극적 서사 만들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작진이 임의로 출연자의 눈물이나 갈등을 조작하거나 어린 나이를 강조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특히 감정 과장 금지 조항은 어린 아티스트가 불쌍한 천재 혹은 기계적인 신동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치밀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보호자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노래가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한 자극적인 장치로 소모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방송 제작 환경에서 아티스트의 서사 주권을 되찾아온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보통 아동 아티스트의 무대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아이답게 꾸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통해 김태현은 선곡부터 편곡의 톤, 무대 의상, 심지어 조명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전문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아동 아티스트를 수동적인 피사체가 아닌 능동적인 창작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을 두고 방송사와 연예인 간의 권력 균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유니세프 등 아동 권익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번 김태현의 사례가 대중문화 산업 내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적용 모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 파격적인 요구사항들을 전격 수용한 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방송과 예술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태현이 가요왕 3무대에서 보여준 단 3분의 울림은 방송 종료와 동시에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을 넘어 광고계, 공연 기획사, 그리고 음반 제작 시장의 모든 암묵적 기준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동 아티스트는 주로 신기함이나 화제성의 도구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태현 이후 광고계와 공연 기획사들은 그녀의 출연 이후 나이라는 숫자를 섭외 기준의 최우선 순위에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어린가가 아니라 그 나이에 어떤 삶의 서사를 노래에 담아낼 수 있는가가 캐스팅의 핵심 질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김태현 출연 이후 10대 아티스트를 기용하려는 브랜드들의 70% 이상이 단순 이미지 모델이 아닌 브랜드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무대를 기점으로 트로트 장르는 더 이상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대가 함께 향유하고 감동받는 고품격 예술 장르로 격상되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김태현이 트로트에 입힌 것은 세련된 편곡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정서의 깊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트로트 공연 시장의 관객층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연 예약 통계에 따르면 2030세대의 트로트 공연 예매 비율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트로트의 힙화가 아닌 예술적 정통성에 의한 결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태연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와 글로벌 숏폼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한과 절제된 슬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는 K-팝 아이돌에 국한되었던 한류의 외연이 K-트로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해외 음반 관계자들은 김태연의 보이스는 아델이나 셀린 디온 초기 무대를 연상시키는 압도적인 호소력을 지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대한민국 내부의 경쟁을 넘어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K 콘텐츠의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증명함으로써 무대 전체의 품격을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진보시켰습니다. 현장의 심사위원이 내뱉은 이 아이는 이미 가수다라는 한마디는 그녀를 바라보던 모든 편견을 단숨에 불식시킨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대중의 질문은 다음 무대는 언제인가라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가 보여줄 다음 음악적 세계는 무엇인가라는 예술적 기대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이번 출연은 한 번의 화제성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바꿔놓은 역사적 분기점이자 미래 세대 가수가 나아가야 할 가장 찬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